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 양옆이 모두 빈집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저 같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살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보고 나니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동네에는 버려진 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어디서 가져온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겪은 일들이 맞으며 본격적으로 제 사춘기 시절부터 20대 초반까지 그 집에 살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적는데 신경 쓰이네요, 댓글들이.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요. 많은 분들이 즐겁게 읽어주시니 힘내서 또 적어볼게요. 제가 살던 그 7층 맨션 건물 내 방 창가 쪽에는 주택들이 있었다. 2층짜리 주택들, 그리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나름 좋은 집들. 마당도 있고 2층에 또 테라스가 있어서 고기 구워 먹기도 좋은 집들. 내 방 기준으로 바로 앞에 보이는 2층 집을 집 1이라고 할게. 그 옆집은 집 2. 동생이랑 나는 과외며 학원이며 엄마가 많이 보내주셨는데 땡땡이 치기 일쑤였다. 근데 서예학원만큼은 막내 삼촌 친구인 원장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지 않기 위해 열심히 다녔는데 집 1에는 같이 다니던 아주머니와 풍이 있으신 아저씨, 그리고 그분들의 어머니, 즉 할머니 한 분과 같이 살고 계셨다. 집 2에는 아주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다. 근데 그분은 많이 아프신 분이었어.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지 머리가 없으셔서 늘 뜨개질한 모자, 꼭 비니처럼 생긴 모자를 쓰고 낮에는 2층에 흔들의자 같은 의자에 앉아 동네를 보고 계시곤 했어. 무섭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분이셨지.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아줌마는 보이지 않고 집도 언제 비워졌는지 이사가고 아무도 없는 빈집의 모습으로 꽤 많은 시간 비워져 있었어. 중3이던 어느 날이야. 친하게 지내던 여자친구 2명이 가출을 하고는 나한테 연락 와서 재워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미안하기도 해서 같이 밖에서 나를 세워주기로 했지. 나도 심심해서 근처에 사는 친구를 불러 4명이서 놀이터나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어. 근데 그때 좀 추울 때라 그런지 점점 너무 춥고 그래서 들어갈 곳을 좀 찾으려 하는데 마침 나는 그 집 2가 생각나서 친구들한테 빈집이 있으니 가자고 했지. 모두 다 같이 집 1호가 대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어. 마당은 여기저기 쓰레기들이 많았고 현관문은 열려 있었지. 들어가니 여기저기 벽지도 뜯어져 있고 비닐봉투며 과자, 껍질, 술병 등 이미 우리 말고도 많은 청소년들의 쉼터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 1층은 뭔가 어둡고 무서우니 그래도 가로등도 비추고 우리 집도 보이는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지. 2층으로 가는 계단을 밟으니 나무 계단이라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너무 소름 끼쳤어. 그래도 무섭지는 않았어.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2층에 올라갔는데 조그만 부엌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나 봐. 여자애 한 명이 그걸 보고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도 놀라서 웍하고 친구랑 껴안았어. 물론 남자인 친구. 그렇게 부엌 같은 곳에 4명이서 앉아서 조용하게 음악을 틀어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그러다 얼마 되지 않아 피곤했는지 여자애들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나와 친구는 앉아서 드렁큰 타이거 음악을 듣고 있었어. 그런데 1층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리는 거야. 분명히 들었어.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밟고 올라왔던 계단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어. 삐걱? 습, 턱. 이런 소리가 천천히 몇 번이 들렸는데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 근데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면서 어느 순간 쓱쓱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부엌에서 연결된 방, 즉 계단을 지나고 그 2층 거실을 지나 우리가 있는 조그만 부엌에 오기 전에 방을 하나 들어온 후 왔는데 그 열린 방문 쪽으로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어. 고양이는 아닌 것 같고 누군가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불안해서 음악도 더 틀고 그쪽을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자고 있는 여자애들 쪽을 바라보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지. 근데 어느 순간 그 소리는 멈췄고 그래서 내심 안도를 하며 친구를 바라봤어. 자고 있었어 어느새. 그러다 나도 모르게 그 방문을 보게 됐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것과 눈이 마주쳤어. 바닥에 누워 얼굴만 들이민 그 전에 살던 집주인 아줌마가 창백한 얼굴과 민머리로 쳐다보고 있었어. 그것은 가로등 불빛으로 더 잘 비쳐 보였어. 얼른 그것에서 눈을 떼고는 무서움도 참고 친구들한테 그 집을 얼른 빠져나가자고 다 깨우고는 부엌 바깥문으로 나가 테라스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 친구들과 나왔지.
왜 그러냐는 친구들 말에 둘러대며 거긴 너무 추웠다, 못 견디겠더라, 엄마 차 키를 가져올 테니 차에서 자자고 하고 집에 들어가 엄마 차 키를 훔쳐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 들어가 그렇게 나를 지새운 적이 있어. 나는 궁금했어. 왜 그 집에 그 아줌마가 그렇게 기어서 그렇게 쳐다봤는지, 그 아줌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 동네 세탁소 아저씨나 한약방 아줌마나 동네 아줌마들은 맨날 모여 수다를 떨고 동네 일의 밝음으로 물어봤지. 저 집 왜 저렇게 비워져 있어요? 했더니 그 아줌마가 테라스에서 흔들 의자에 앉아서 자주 있었다고 처음에 말했는데 그날도 그렇게 앉아있다 들어와 1층으로 내려가다 삐끗하고 굴러 넘어지셨는데 굴러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찧었는지 크게 다치셨다고. 그러다 가끔 들르는 가족이 발견하고 병원에 모셨는데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해. 그 집은 지금은 누가 살고 있는지 이쁘게 꾸며져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아. 작성자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이 잠에 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피곤해서였을까요? 제가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던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 호기심이 들어 혹은 상황에 따라 집을 들어가 볼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대한민국엔 폐가와 폐건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에 대한 괴담들도 다소 존재하죠. 이와 관련한 괴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놈을 만났다. 10년 만에 만난 친구라 너무 반가웠고 그간의 이야기로 수다를 떠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거하게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학교 다닐 때도 유명했었던 흉가를 찾았다. 10년 전에 봤던 흉가지만 아직도 모습이 그대로다. 당시에도 소문은 무성했지만 가본 적은 딱히 없었다. 많이 취하기도 했고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때 생각이 나서 흉가에 들어가게 되었다. 오늘은 달빛도 없어서 주변이 어두컴컴하기만 할 뿐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 액정에서 나오는 빛으로 의지할 뿐이다. 기역자로 되어 있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긴 머리의 여자가 칼을 들고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친구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너무 놀라 황급히 빈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나 역시 허겁지겁 반사적으로 친구를 따라 함께 들어갔다. 얼떨결에 방으로 들어왔지만 방으로 나갈 창문이나 통로가 따로 없었다. 구석엔 오래된 장롱 하나가 보여서 일단 급한 대로 그곳 안으로 숨었다. 그 여자가 장롱 너머로 있을 것만 같아서 너무 무서웠다. 내가 너무 불안해하자 친구가 내 손을 잡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일단 조용히 하자고 진정시켜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 진동음이 울린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문자가 왔다. 이놈도 꽤나 무서웠는지 문자로 보낸 것 같았다. 문자를 봤다. 야, 너 지금 어디야? 나 밖으로 도망쳤는데.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흉가, 아니 폐가, 폐건물 이런 곳들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가끔 저에게도 그런 컨텐츠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생각보다 겁이 많은 편이라 그런 곳을 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미스테리 현장들을 방문하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판토리라는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